작년 연말에 제가 진짜 좀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죠? 그 7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요. 운전면허 갱신하려고 새벽부터 나가셨는데 아, 그 대란 때요? 네, 추운 데서 6시간을 꼬박 기다리시고도 결국 번호표를 못 받아서 그냥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와, 듣는데 제가 다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뭐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거의 마비 상태였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연말에 사람이 몰려서 생긴 해프닝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운전면허 제도가 가진 문제가 음. 고마 터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매년 반복된 일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2026년부터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운전면허 제도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 지긋지긋한 연말 대란을 없애기 위해서 갱신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둘째, 이종 면허를 일종으로 바꾸려던 분들. 이거 아주 안 좋은 소식인데 조건이 왜 그리고 얼마나 까다로워지는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이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정말 손해보기 딱 좋은 변화들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불이익은 피하고 또 혜택은 최대한 챙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될 면허 갱신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지금까지는 갱신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들 아직 멀었네? 하다가 그렇죠. 연말에 허둥지둥 몰려갔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아예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오, 어떻게 바꿨나요? 자료를 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요. 면허 갱신 기간이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아, 생일 기준이요? 네, 생일 앞뒤로 6개월, 총 1년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생일이 8월 10일이면 제 갱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2026년이 갱신 대상 연도라면요. 생일인 8월 10일로부터 6개월 전, 6개월 전이면 2월 10일. 네, 2026년 2월 10일에 시작해서 생일 지나고 6개월 후인 2027년 2월 9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사람들마다 갱신 기간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릴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도가 2026년 1월 1일에 딱 바뀌는데 만약에 생일이 1월이나 2월인 사람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갱신 기간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안전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안전장치요? 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026년 딱 그 해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인데요. 26년에만? 네, 2026년 갱신 대상자에게는 기존 방식,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기간이랑요? 네, 새로운 생일 기준 기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본인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즉 더 긴 기간을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둘 중에 더 긴 쪽으로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1월생, 2월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간이 더 길어지는 사람도 생기죠. 예를 들면요? 생일이 3월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딱 좋은 예시네요. 생일이 3월인 분은 새로운 기준으로는 갱신 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 기준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분은 두 기간을 합쳐서 가장 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아주 넉넉한 기간을 보장받는 겁니다. 와, 1년하고도 4개월이네요. 네, 2026년에 갱신해야 하는 분들은 정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제도 변경 초기에 요감 먹으려고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정보에 좀 취약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2020년 대상자라면 가장 한가한 시기를 골라가면 되겠네요. 네, 여유롭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사람 없는 시간을 노리는 게 좋겠죠? 보통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말은 피하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제일 낫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일 한가하죠. 그리고 자료 보니까 되게 반가운 서비스도 있던데요.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장. 네, 마침 충남도청에서 바로 어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정말요?
네. 이제 먼 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이 도청 민원실에서 적성 검사나 갱신, 재발급 이런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편리하겠네요.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진짜 특히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갱신이 더 편리해지는 셈인데 네. 반대로 상황이 훨씬 더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죠. 이종보통 면허 가진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종보통 면허를 따고 7년 동안 사고만 안 내면 아주 간단한 절차로 일정 보통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7년 무사고라는 조건에 아주 큰 허점이 있었어요. 허점이요. 듣고 보니 알겠네요. 면허 따놓고 운전은 한 번도 안 한 그 소위 장롱면허? 바로 그겁니다. 그 장롱면허도 7년 지나면 무사고 경력으로 쳐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면허 딴 지 20년인데 운전은 제주도에서 렌터카 몰아본 게 전부인 저희 삼촌이 있는데 그분도 일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했죠. 생각해보니 좀 아찔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운전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갑자기 1톤 트럭이나 15명 승 승합차를 몰게 되는 건 이건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칼을 빼든 겁니다.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그냥 무사고 기간만 늘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기관은 그대로 7년 무사고가 기본이고요. 네. 여기에 결정적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아, 실제 운전 경력이요? 네,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진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이나 과태료 납부 내역, 하이패스 이용 기록 같은 것들이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사실상 장롱면허는 일종으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드릴 조언은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결론은 하나입니다. 만약 직업적인 이유든 개인적인 필요든 일종 보통 면허로 바꿀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 3월 19일 이전에 서두르시는 게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이자 가장 복잡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인데요. 네, 이건 단순히 지원금이 좀 오르고 내리고 이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네,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제 운전자와 장롱면허 소지자를 철저히 구분해서 아, 실제 운전자에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그 의도가 궁금한데요. 그냥 반납만 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자료에 나온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보면요. 기존 제도가 숫자 늘리기에는 성공했지만 사고 줄이기에는 실패했다는. 아, 반성이 있었군요. 네, 그런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운전 안 하시던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한다고 해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차피 운전 안 하시던 분이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원하는 건 지금도 매일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해서 실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운전해 왔다는 걸 증명하는 분들께 훨씬 더 큰 당근을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완전히 선회한 겁니다. 그 의도를 알고 보니까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네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먼저 대전시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하면 기존 지원금 10만 원에 2배인 20만 원을 준다고 하고요. 네, 고모 시작에 불과하고요. 충남 공주시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맞아요. 공주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액수만 듣고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봐 주시죠. 만 70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면요. 매년 30만 원씩 5년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5년간이요? 그럼 총 15만 원? 네. 여기에 만 75세가 넘어서 반납하면 30만 원을 한 번에 더 줍니다. 그래서 최대 180만 원이 되는 건데 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거죠? 이 5년치 혜택은 만 70세에 반납해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만 72세에 반납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2년치,
그러니까 60만 원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럼 남은 3년치만 받는 거네요? 네. 야,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반납할수록 이득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교묘하게 설계한 거죠. 부산 수영구는 또 접근 방식이 다르던데요. 마감 시간을 정해놨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80세 이상 운전자는 2028년까지만 면허를 반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아, 기한을 못 박았군요. 네, 지금은 75세 이상 반납 시 50만 원을 주는데 일종의 골든타임을 설정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압박하는 거죠. 정말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 70세 이상 운전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은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어떤지, 나는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동네 정책부터 확인하기. 가장 기본이겠네요. 네, 남의 동네가 180만 원 준다는 얘기 듣고 흥분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사는 시청이나 구청, 교통과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이름 더하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이걸 검색해서 정확한 지원금과 조건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운전 경력 서류 미리 챙기기. 만약 부모님이나 본인이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요. 앞으로 차등 지원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과태료 납부 내역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것도 미리 해두면 좋겠네요. 네, 보험사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뗄 수 있는 서류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운전 능력 냉정하게 돌아보기입니다. 예전보다 시력이 나빠져서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 같고 특히 밤 운전이 두려워졌거나 주차할 때 자꾸 긁는 실수가 잦아졌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면허 반납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73세 어르신 사례가 딱 그 경우였네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운전이 무서워졌는데 당장 뚜벅이가 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해서 그렇죠. 면허를 계속 쥐고 계셨다고요? 네. 그런데 막상 지역의 교통비 지원 제도를 알고 면허를 반납했더니 그 돈으로 택시 타고 버스 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한 삶을 찾았다고 굉장히 만족해하셨어요. 운전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쏟아졌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운전면허 갱신은 2026년부터 본인 생일 기준으로 바뀌고 특히 2026년 대상자는 기간이 아주 넉넉하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는 것. 둘째, 이종 면허를 일정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실제 운전 경력 증명이 필수가 되는 2026년 3월 19일 이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고령 운전자 지원금은 이제 내가 어디 사는지 그리고 실제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니 지금 바로 우리 동네 정책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 결국 핵심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좀 진부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 내용을 꼭 알려드려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면허 잦은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이렇게 돈을 주는, 즉 당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텐데 만약 이런 당근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당근이 안 통하면 채찍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된 일본의 사례처럼요.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와, 거기는 강제적이네요. 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특정 연령이 넘으면 훨씬 더 까다롭고 강제적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면허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단순히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이건 결국 운전이라는 행위가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일종의 특권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운전면허 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올해부터 정말 큰 변화들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은 작년 연말에 갱신하러 갔다가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는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바로 이런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더는 장롱 면허로는 안 되는 새로운 기준들, 그리고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 최대 180만 원까지 나온다는 정말 파격적인 소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고요. 이 변화들을 쭉 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오늘 그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니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먼저 정말 많은 분들께 해당될 운전면허 갱신.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 거의 마비 상태였다고 해요. 왜 그랬던 거죠? 그게 기존 제도는 갱신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의 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그렇죠. 다들 마지막에 하죠. 네, 12월에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행정력 낭비, 또 국민 불편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갱신 기간은 갱신년도의 본인 생일 기준 앞뒤 6개월입니다. 아, 생일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 15일이라면 갱신 기간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2월 14일까지가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갱신 수요를 1년 내내 고르게 분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제도가 처음 바뀌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갱신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한 특별 규정이 있다는 점이죠. 이게 일종의 숨겨진 혜택 같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6 대상자에 한해서 기존 방식,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인 생일 전후 6개월,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서요. 둘 중에 더 유리한, 즉 더 긴 기간을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더 긴 쪽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2026 갱신 대상자 중에 생일이 3월인 분이 있다고 하면요. 새 기준으로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가 갱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존 기준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도 유효하니까 최종 갱신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럼 기간이 거의 1년 반이 넘네요. 그렇죠. 제도 변경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배려인 셈이죠. 그러니까 2026년에 갱신해야 하는 분들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어제 1월 15일부터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청 민원실에서 갱신, 재발급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멀리 시험장까지 안 가도 되니까요. 해당 지역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1종 보통면허로 바꾸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2종 보통면허를 따고 7년 무사고 조건만 채우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엔 좀 허점이 있었죠. 그 장롱면허요? 맞습니다.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도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사고 경력이 인정됐으니까요. 그래서 3월 19일부터는요. 7년 무사고는 기본이고 여기에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만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운전 경력이요? 네,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이라던가 과태료 납부 내역, 하이패스 이용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요. 이걸로 실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야, 이건 단순히 면허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군요.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큰 차를 모는 그런 위험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1종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3월 19일이 되기 전에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제도인데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정책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반납 건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도로 안전에 기여하는 반납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 기여하는 반납이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실제 운전자와 장롱면허 소지자를 구분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경찰청이 전국 지자체에 이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전시는 올해부터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어르신께는 기존 지원금의 2배인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곳은 공주시였습니다.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18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공주시가 정말 파격적이죠. 세부 내용을 보면 만 70세에서 74세는 매년 30만 원씩 5년간 총 150만 원. 그리고 만 75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로 30만 원을 일시에 더 지원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만 70세에 반납해야 5년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72세에 반납하면 지난 2년치는 소급해서 주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진 거죠. 이건 뭐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산시 수영구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는 기한을 설정했어요. 8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8년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예 못 박았군요. 네, 현재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직 운전할 만한데 이걸 반납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73세 어르신 사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불안해하시다가 면허를 반납하고 지원금으로 택시를 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다. 주차가 힘들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거죠. 물론이죠. 물론 건강하고 운전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지역의 지원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운전면허 제도 변화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봤네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갱신. 2026년부터는 본인 생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올해 대상자라면 기간이 아주 넉넉하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둘째, 일종 변경. 이종 면허를 일종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실제 운전 경력 증명이 필요해지기 전인 3월 19일 이전에 서두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고령자 반납. 70세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이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거주지 지자체,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의 지원금 규모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기저에는 형식적인 관리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단계지만 일본처럼요, 일정 연령 이상에게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더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운전이라는 개인의 자유와 이동권은 어디까지 보정되어야 하고 또 도로 위의 안전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정책들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혹시 최근에 확인해 보셨나요? 정말 큰 변화들이 곧 닥쳐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뭘 알아둬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혹시 작년 연말 뉴스 기억나세요? 운전면허 갱신하려는 분들 때문에 시험장이 그냥 마비가 됐었잖아요. 어르신들은 막 추운 데서 몇 시간씩 기다리시고요. 바로 이 대혼란이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요. 모든 게 한 번에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당장 몇 주 뒤에 바뀌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2026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어두셔야 나도 모르게 과태료 내는 일도 없고 또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변화부터 볼게요.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던 그 골칫거리, 바로 면허 갱신 방식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말 대란을 끝내기 위해서 시스템이 아예 통째로 바뀝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갱신해야 하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만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연말에 몰렸던 건데 2026년부터는 완전히 개인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바로 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딱 1년, 이 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말에 막 발 동동 구를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훨씬 쉬워요. 만약에 내 생일이 6월 15일이다. 그러면 갱신 기간은 그 전해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내 생일이 지나고 그해 12월 15일까지가 되는 거죠. 딱 내 생일이 갱신 기간의 정중앙에 놓이는 셈이에요. 훨씬 합리적이죠? 아, 그리고 혹시 딱 2026년에 갱신해야 하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딱 한 번 아주 유리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거든요. 기존 방식이랑 새 방식을 합쳐서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가장 긴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2026년 대상자분들은 아주 넉넉하게 혼란 없이 갱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2종 보통 면허를 1종으로 바꾸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뭐 2026년도 아니고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변화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운전 경력 증명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면허 따놓고 서랍에 넣어둔 장롱 면허 말고요. 진짜로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아온 실제 운전자라는 걸 증명해야만 1종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3월 19일.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그냥 7년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됐어요. 하지만 3월 19일 이후부터는 7년 무사고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운전 경력 증명까지 반드시 내야 합니다. 아니, 그럼 그걸 뭘로 증명하라는 거냐 싶으시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던 이력, 아니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쓴 내역, 심지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기록까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도로 위를 달렸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 어르신 운전자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금전적인 혜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소식이에요. 이 정책의 취지는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운전을 안 하시던 장롱면허 어르신이 반납하는 것보다 매일같이 운전하시던 실제 운전자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시는 게 도로 안전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그 실제 운전자분들께 혜택을 더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대전시의 새로운 정책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냥 면허만 반납하면 10만 원. 그런데 내가 진짜 운전을 해왔다는 걸 증명하면 지원금을 2배, 20만 원을 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똑똑하게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런데요. 어떤 지자체들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여기 공주시를 좀 보세요. 무려 최대 180만 원 상당의 교통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180만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도 조건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공주시는 이렇고 대전시는 저렇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그러더라 하는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꼭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행동 계획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모든 운전자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지갑에서 면허증 꺼내서 내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만약 2026년이 갱신 대상이라면 내 생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1종 면허 필요하신 분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3월 19일 이 날짜가 오기 전에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분들을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첫째, 우리 동네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면허 반납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 내 운전이 어떤지 스스로 편안하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반납을 생각하고 계신 실제 운전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운전 경력증명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면허를 반납하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지원금 받아서 택시랑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이게 더 안전하고 솔직히 말하면 더 편해. 이 말처럼 어쩌면 운전대를 놓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그냥 행정 절차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죠. 어쩌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앞으로는 면허 갱신 시험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규칙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운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새로운 도로 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전해 나가시겠습니까?